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송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소환은 가혹하다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인데요. 교수님, 이 내용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좀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노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손정우라는 사람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 성착취해서 그거 영상 올린 거 아닙니까? 예.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평생 동안 짐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로 돈을 또 벌어가지고 뭐 지금 현재 손정우 아버지가 올리신 글을 보면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돈 모으는 과정에서 범죄 저질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이분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큰 집으로 가려고 돈 벌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정상 참작을 해달라? 이게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나쁜 짓 중에 이건 가장 나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평생 동안 이거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퍼나르는지. 그 사람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원래 천성이 약한 아이한테 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자식한테 그런 얘기 안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법에 맞게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무슨 정상 참작을 하고 아니면 뭐 큰 집으로 이사하게 돈 벌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약 정상 참작이 자꾸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여성 성착취물이라든지 성범죄물이 없어지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손정우 아버지 탄원서 내용의 여론은 좀 싸늘한 편인데요. 지금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처사다. 또 자식에 대한 엄격함이 필요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오늘 19일에 이 손정우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 심사 신문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탄원서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형사 변호를 할 때요, 탄원서를 넣는 게 어떻게 보면 변호의 절차 중에 하나여서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한 30여 건 정도를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처리를 하면서 대부분 다 29건이 다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네, 송환 결정을 했고 이 송환 결정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이게 소명 자료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증명이 아니라 이제 소명 정도, 그러니까 간단한 정도의 어떤 증명만 이루어지면 바로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는 사이버상에서 이미 다 자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손정우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손정우가 미국으로 갈 경우에 언어 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되는 게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도 없고 뭐 강도 살인 등 뭐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탄원을 낸 건데 실제 지금 손정우가 만약에 미국으로 이제 송환 결정이 최종 나면 미국에서 그 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그 성착취물에 대한 미국의 그 형량이 상당히 높은가요? 뭐 제가 듣기로도 한 50년, 100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성착취물 그냥 저희 나라의 죄명하고요. 미국의 죄명이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모의, 광고, 제작까지 아주 다양한 구성 요건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해온, 그러니까 이중처벌은 그러니까 돈 세탁 혐의, 돈 세탁 혐의까지 더해져서 지금 6개 최대 9개 혐의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처벌해야 될 범죄가 종류가 많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미국에 가서 처벌을 받는 것도 그 다음의 문제지만 송환 문제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여부에 있어서도 사실은 한국에서 처벌받은 이 죄명 이외의 다른 범죄, 특히나 돈 세탁 혐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 처벌을 또 한 번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손정우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네요. 이게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겠어요. 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이제 부분입니다. 당연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미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아버지의 탄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은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라는 걸 지금 한국에서 스스로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사이버상의 어떤 이런 성착취물 범죄는 전 세계에 유포되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소위 말해서 다른 나라의 형량이라든지 이게 감안돼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너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1년 6개월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처벌이 되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뭐 양형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확실히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조주빈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 상당히 지금 사이버상의 지금 이 성범죄에 대한 법무부라든지 검찰의 어떤 상당한 지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상당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금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양형 기준의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지금 조상규 변호사께서 이 조주빈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좀 조주빈 사건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붓다, 강훈 오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하는 건데 이게 검찰이 이 강훈을 이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핵심 관리자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컴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원들에게 등급을 결정하는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치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네네. 경험치 포인트가 뭘 역할을 하는 거냐면 포인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 다른 방, 소위 수위가 높은 수준의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관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 네. 강훈이라는 사람이 경험치 포인트를 주면서 박사방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SNS 아르바이트 광고를 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하는 역할도 했었고요. 그와 함께 수익금을 인출하는 것, 즉 이게 이제 가상화폐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예. 가지고 현금화해서 그걸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강훈이 직접적으로 조주빈과 함께 아주 주도적으로 박사방 운영에 관여를 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이 강훈의 혐의를 보면요.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또 박사방 참여자 모집, 또 박사방 가상화폐 환전책 등 총 9개의 혐의인데요.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혐의에 범죄단체 조직죄는 빠져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기소를 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보면 공동의 목적과 통솔 체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기적인 어떤 이 단체 조직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어떤 지위와 체계가 이렇게 갖춰지는 이 부분을 어쨌든 검찰에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네.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핵심적인 관리자 역할, 총괄책 역할, 이제 실질적인 역할 단계에서는 뭔가가 보여지는데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명칭을 쓰고 역할 분담을 공식적으로 나누고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명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죄단체 조직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걸 섣불리 갔다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을까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상상적 경합이 되거든요. 상상적 경합이 뭐냐면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의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이 이제 처벌에서 어쨌든 조금 더 강화된 처벌을 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 범죄단체 조직대로 반드시 죄명을 넣지 않더라도 네. 처벌에서 실제 양형에서 좀 감안을 해준다면 네. 상상적 경합이 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가지도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조주빈 그리고 강훈 뭐 이렇게 등등 같이 이 N번방 박사방을 운영한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재판을 다 받을 텐데 뭐 물론 재판은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뭐 혐의를 일부는 부인을 할 것이고요. 근데 걱정인 거는 이 재판 마무리 결론을 봤을 때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거에 비해서 마치 이 손종우 때처럼 처벌이 약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이제 저희 나라가 이런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 처벌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존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사회적 경각심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강화된 처벌 쪽으로 예. 일단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런 이제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유기적인 조직체라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도 한번 의논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처벌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붓다 강훈부터 다크웹 운영자인 손정우까지 디지털 성착취 사건 관련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